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 그다음에 대부분 알트코인들도 똑같은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비트도 단기 저항 후 눌림 자리 조정 중이고요. 이더리움도 돌파 후 조정, 알트도 돌파 후 조정이라서 똑같은 조정을 맞는 것 뿐입니다. 서로 각 다른 위치에서 조정 포인트가 동일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조정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드디어 매수를 해야 될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한 5일 전에 괜찮게 봤던 코인인데, 그죠? 에이셔입니다. 에이셔. 자, 이건 국내 거래소도 있죠. 에이셔. 돌파 이후 다시 눌림자리 초기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얘는 공략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두 가지로 잡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타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자리에서 진입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매수가 가능한 거거든요. 매수를 해서 이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이렇게 좀 당겨서 보면 이 선 차이가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한 1% 정도? 1%에서 1.1%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깨지면 그냥 손절하시면 돼요. 그럼 데미지 크게 없죠. 그러니까 넉넉히 이제 뭐 한 1.5에서 2%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손절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고 손절은 한 2%에서 1.5 잡고 만약에 종가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붕괴가 되지 않고 장중에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면 이건 붕괴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손절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가 아니고 여기에서 찍고 장중에 좀 출렁거려서 밑꼬리가 발생됐지만 이때처럼 매도하는 게 아니고 장중 매도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그래서 현재 종가로 이탈되면 정리인데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좀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밀리고 있는 게 3.5%인데 최근에 상단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0% 정도 9에서 10% 정도 수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 오랜만에 뚫어놨거든요. 주봉상 보게 되면 에이셔도 저번 주부터 이번 주 월요일 날 돌파 이후에 저번 주 월요일이죠. 돌파 이후 오늘도 월요일이 왔는데 장중에는 부셔놨지만 지금 살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봉은 아직 붕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도 마찬가지예요. 일봉도 안 깨졌고 주봉도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돌파 때는 거래가 또 들어와줬고 조정받으면서 거래가 좀 줄면서 여기 기준가 가격 기준가는 장중에 무너졌지만 또 종가로는 살려놓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근접한 위치가 사실 여기거든요. 그래서 선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로 진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길게 보면은 좀 며칠 됐죠. 붕괴가 되고 나서 상승 시도를 몇 번 해줬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오랜만에 뚫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게 저번에도 봤지만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땡겨서 보니까 쭉 보면 저번 주에 들어왔었던 거래 대금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중간 4월에서 5월에 반등 나왔던 이 시점을 보게 되면 상승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돌파까지 나온 거래량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닥은 떠났고 떠난 시점 이후에 돌파까지 확정이 되었고 아마 신규 공략하기에는 일봉상에서 현재 가장 적절한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게 되면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무너졌잖아요. 이때 무너지고 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게 올해 초에 붕괴됐으니까 거의 한 7개월 만에 복구가 된 겁니다. 다시. 근데 지금 이런 코인들 되게 많아요. 에이셔 코인을 대표적으로 보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다른 알트코인들도 붕괴됐다가 여기서 못 가는 코인들이 있고 여기를 뚫어준 코인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두 개 파트로 나눠져요.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셔는. 그 중에 하나인데 전체 붕괴가 나온 이후에 다시 전체 돌파가 나타났고 일봉에 가서 보니까 다시 신규 타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알트들도 아직 흐름상 나쁘지 않고 비트하고 이더 전반적으로 조정 중이긴 한데 이 조정 막자리로 봐야 됩니다. 이런 코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추가 분기로 해서
전체 조정이 더 길어질 거냐? 아니면은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냐를 열어놔야 되는데 사실 붕괴 쪽보다는 상승 쪽에 대한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예. 대신에 이제 뭐 손절을 가한다 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5에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오히려 좀 저점 자리도 되면서 바닥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바닥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런 찐바닥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바닥이고요. 돌파 이후 그러니까 그동안의 저항 역할이었는데 돌파해주고 다시 돌파 초기 자리로 온 것도 바닥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바닥하고 지금 자리 바닥하고는 같은 개념이에요. 가격으로는 다른데 가격은 오히려 높아져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차트상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돌파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은 바닥인 거고 뚫리고 나서 여기에서 멈춰 있다면 여기도 바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번에 그 긴 시세로 보게 되면 주봉상 봤을 때 다시 어떻게 여기에서 출발하는 위치가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바닥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붕괴를 기준으로 전후를 따져서 보니까 동일한 위치가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잡힌 게 현재 A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위치는 너무 나쁘지 않고 이제 뭐 종가까지가 한 5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끝이 날 것 같고요. 분봉에서 보게 되면은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그죠? 돌파 이후에 조정도 잘 받고 조정 동안에 물량도 크지 않고 일봉도 마찬가지. 조정받으면서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 돌파 초기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어,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잘 없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 코인들이 많아요. 어제도 그런데 이제 뭐 바나 코인도 있죠. 바나. 그 다음에 매직에 된 이런 코인들도 그동안에 한동안 못 가다가 갑자기 터지면서 지금 다 저항을 뚫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뒤늦은 코인들은 에이션은 돌파 후 조정을 받고 있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상승하는 코인들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비슷하게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조금 더 빨리 뚫어줬고 조정을 누가 먼저 왔는지 아니면 이제 뚫어주고 이제 조정을 받는 코인들이 있는가 하면 얘는 돌파 후 조정을 다 받은 상태에서 다시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좀 포인트가 되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좀 조용했었던 뭐 베라 체인이나 아니면 뭐 모카, 그 다음에 매직 에덴, 바나 코인 이제 이런 코인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에이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까지는 일단 비트하고 이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좋은 포지션은 이더리움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이제 전체 기준에서 이런 식입니다. 에이셔랑 같은 개념인데 길게 보면 돌파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조정이 이제 끝나가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추가 반등이 나올지 붕괴될지 똑같은 라인에 서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제 조만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더리움에 대한 포지션을 봐야 되고 비트코인은 아직 이더리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격은 올라가지고 있는데 지금 돌파된 게 없어요. 진짜 단순하게 단기 저항. 진짜 큰 그림 중에서 일부에 대한 단기 저항만 돌파가 됐고 이더하고 이제 이런 알트코인들은 전체 시세에 대한 돌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으로 얘기는 절대 할 수 없고 개념상 보게 되면 순번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아직도 좀 뒤처집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를 보게 되면은 돌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값이 안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 진입을 할 수도 없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밀리고 나서 단기 반등. 그래서 여기 무너진 시점을 살려줬거든요. 살려주고 나서도 현재 보게 되면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단기 형태로 봐야 되고 전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이후에 현재까지 돌파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출발했던 시점으로 해서 돌파가 자리를 잡아놨는데 이것도 단기 돌파 이후 그냥 조정 자리지 전체에 대한 시세 돌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더리움하고 방금 전에 봤었던 알트코인들 중에서 돌파 후 눌림자리가 크게 만들어진 이런 코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공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코인들을 다시 공략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을 봐서 내 성향에 맞게 현재 세팅을 해야 되는 코인들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더를 공략할 건지 이렇게 돌파 후 알트코인들을 공략할 건지, 넘어가지 못한 비트를 계속 검토를 할 건지를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